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화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대만 주간신보 타이페이 토크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간추린 뉴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온화한 미소로 소외받는 이들을 위로해주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부활절 다음 날인 21일 88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제2 12년 동안 평화와 공존에 이바지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향해 라이칭더 총통과 타이완 천주교 교회는 잇따라 애도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중화민국 행정부가 미국의 32% 상호 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뉴타이완 달러 88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안을 승인했습니다. 필리핀이 지난 30년 동안 유지해온 자국 관료와 타이완 간 교류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각서 회람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화민국 외교부는 21일 타이완 필리핀 관계 진진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 긍정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화민국 국가안전국은 타이완군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국 간첩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이 조직폭력배, 지하응행, 도교 사원, 인터넷, 위장 기업 등 5개 경로를 통해 타이완군에 침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라이칭더 총통은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신령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중화민국 총통부와 행정원도 청사의 조기를 개양하며 추모에 동참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에 타이완 국민을 대표해 가톨릭 공동체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하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한다 하면서 우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화, 글로벌 연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데 평생 보여준 헌신에서 계속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추모했습니다. 타이완 천주교 교회도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했습니다. 천주교 타이페이 대교구장 종안주 대주교는 교황의 명칭으로 선택한 청빈과 순명의 상징인 성인 프란치스코처럼 평소에도 매우 소탈하고 검소한 분이었다면서 편안히 잠을 자다 고통 없이 선종하신 것은 하느님의 아름다운 안배라고 생각한다고 깊은 추모의 말을 남겼습니다. 한편 타이완의 이러한 애도 표명은 교황청으로 대표되는 바티칸이 유럽에서 타이완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점과 무관치 않습니다. 타이완과 바티칸은 1942년에 수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 선종한 가운데 바티칸 시국의 수교국인 타이완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의 정부 고위급 관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22일 성명에서 타이완과 바티칸 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기반으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에 우리 정부의 고위급 관리가 참석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여 바티칸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도의 중시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롱탈 중화민국 행정원장은 지난 21일 뉴타이완 달러 880억 원 규모의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 수출 공급망 지원 방안을 공식 승인했으며 이에 따라 유관 부처는 지원 방안 신청 절차와 조건, 세부 사항 등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신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무역금융이자 경감 조치 내용의 조정 등을 통해 금융 지원 측면에서 지원받는 기업 수를 1만 2천 개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위원장에 따르면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대미 상호 관세로 피해를 입은 기업체의 기존 대출건에 대한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신규 대출건에 대해서는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금융 부문에서 제공하는 대출 지원 방안을 통해 1만 5,600 농가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국위원장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조 행정원장은 오늘 22일 입법원 인터뷰에서 산업계와의 대화에서 기업인들이 지원 방안 신청 문턱을 낮췄으면 하는 의사를 전해왔고 이에 따라 행정원은 수혜 기업 수를 늘리기 위해 추가 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관보가 현지 시간 21일 대통령궁 각서 회람 제82호를 발표하며 1989년 코라선 아키노 전 대통령이 행정명령 제313호를 통해 규정한 자국 관료와 타이완 간 교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각서 회람에 따라 대통령, 부통령, 외교장관, 국방장관을 제외한 필리핀 정부 관료가 경제, 무역, 투자 촉진의 목적이라는 정제하에 공식 직함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여관으로 타이완을 방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중화민국 외교부는 21일 내서명에서 필리핀의 새로운 규범이 타이완이 종합 외교를 통해 필리핀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가안전국은 21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타이완의 민주적이고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환경을 이용해 우회적이고 은밀한 정보 수집을 통해 타이완에 대한 침투를 계속 강화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중국 간첩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159명이며 이들은 퇴역 인사를 통한 형력 장병 포섭, 인터넷을 통한 결탁, 금정을 통한 유인, 채무를 통한 협박 등 방식으로 타이완의 군 부대와 정부 기관에 전면적으로 침투하여 국가 기밀을 얻고 타이완 내에 중국 간첩 조직을 발전시키려고 시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중국의 타이완 침투 수법에는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무장 세력을 육성하는 것, 지하 은행을 설립해 공산당 가입을 유인하는 것, 도교 사원을 이용해 타이완 군인을 포섭해 간첩 활동을 벌이는 것, 인터넷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는 것, 신분을 위장해 정부 인사와 접촉하는 것 5개가 포함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옥순, 손전홍입니다.